대전의 관문이지만 트램이 지나지 않아 논란을 불렀던 대전역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에 포함돼 새롭게 정거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빚에 시달리자 5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남성이 아산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대전에선 비타민 수액을 받던 30대 공무원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아산 온천탕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 확진자가 매일 수십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들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2,600만 원 보이스피싱을 막은 영무원이 있는가 하면 보험사 직원 출신이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대전역을 경유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문제, 저희도 수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전시가 마침내 트램 노선을 변경해 대전역을 경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관문이자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를 지나게 되면서 경제성과 편리성을 모두 확보하게 됐는데요. 허태정 시장은 처음이자 마지막 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변경된 이후 대전시는 1996년 지하철로 계획했던 노선 그대로 트램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트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해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을 지나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 정계 등에서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결국 대전시는 20여 년 만에 첫 노선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분도 검토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만 1.2km 구간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은 훨씬 더 높다는 판단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동 내거리에서 대동천을 지나 대동역으로 직접 향하던 것을 대전역을 기점으로 중앙시장역과 혁신도시역 등 신설정거장 2곳을 경유해서 대동역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총 1.2km가 연장돼 사업비 151억 원이 추가되지만 대전역 하루 승하차 수요 인원이 6만 8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완공 뒤 경제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역세권이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지난 3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고 2023년 동광장 쪽에 광역 BRT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KTX역을 지나가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조성될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우리 대전의 그 발전의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만 151억 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와 2027년 12월 개통 약속 준수, 대전 복합터미널과 유성터미널 경유 문제, 10여 개의 정거장 추가 선정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대전시는 노선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유성의 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30대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성구에 사는 공무원 38살 A씨는 지난 3월 말 몸살과 빈혈 증세 등으로 비의원을 찾아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경찰에 해당 병원을 고소한 가운데 병원 측은 A씨가 수액을 받는 동안 간호사들이 수시로 수액 양과 속도를 체크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국을 돌며 종업원이 없는 무인 점포의 금고를 털어 무려 1억 원 가까이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한 도시에 하루 이상 머물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 아산에서는 5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철진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무인 상점에 들어오더니 셀프 계산대 아래 금고를 꺼냅니다. 얇은 드라이버를 틈에 맞춰 몇 차례 힘을 주니 철제문이 맥없이 열립니다. 준비한 가방에 돈다발을 담고 금고까지 제자리에 둔 뒤 도주하기까지 불과 3분. 이날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대전 서구 일대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 등 5개 무인 점포를 돌며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교도소에서 출소한 25살 A씨는
출소 다음 날부터 목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무려 36차례 피해액만 9,5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A씨는 한 지역에 하루 이상 머물지 않고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과 천안 등 무임점포 11곳을 돌며 금품을 훔치던 20대가 구속되는 등 무임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주분들께서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벨 등을 설치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아산에선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3살 남성 B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5살 아들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흉기 등으로 자해한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최근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사로 아버지가 저희 자녀를 오전에 일은 벌어졌었고 몰랐다가 어머니가 저녁에 왔다가 발견하고 경찰은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온천탕 이용자와 접촉한 30대가 확진되는 등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아산 57명, 천안 26명 등 83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주에선 40대 남편과 아내,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대전 확진자와 같은 음식점을 이용했다가 확진되면서 충남에서 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당국은 공주 확진자의 어린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원화와 직원 등 1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50대 유흥업소 대표와 종사자 2명, 방문자 2명 등 5명이 추가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60대 일가족 4명 등 21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 어린이집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담동 어린이집 원생 2명과 학부모 2명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대전 특허청 심사관으로 밝혀져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정부 대전청사 4동 10층이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증상 발현일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학교들이 무료 화상회의 앱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2학기부터 줌 서비스가 유료화돼서 온라인 수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접종 대책도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을 실시 중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 무료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을 통해 수업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줌 서비스가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학교 현장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당 수백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EBS나 다른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EBS나 교육부가 제공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등은 안정성이 떨어져 교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접속자가 동시에 많이 발생했을 때 끊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출결 확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버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개선이 될지 여부가 일단 교육당국은 이학스터 등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을 나이스와 연동하고 보완 작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2학기부터는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이스와 연동될 예정인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줌 유료화에 대비한 민간 무료 프로그램인 네이버 웨이론, 구글 미트 등에 대해서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줌에 익숙한 교사와 학생들이 또 다른 화상회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고 안전성마저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고3 학생 외의 나머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학교 내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가 다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안전하고 신뢰 있게 접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사와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우선 접종 대상 이외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2학기가 시작된 이후 3분기 중으로 밀어놓은 상태. 하지만 백신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단 면역력에 대한 확신 없이 마련된 교육 일정에 대해 일선 학교의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야3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3당 11명 국회의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먼저고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 예비후보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8명의 당권 주자 중 충청권에선 홍문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본선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충청권 유일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논리도 좋지만 비닐 우산으론 태풍과 폭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수차례 대선과 총선을 진두지휘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패한 장수를 다시 쓰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도 겨냥했습니다.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그러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청년청 신설 등 공약도 내걸었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등은 이번 당대표가 10개월 뒤 대선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으로 정권 교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계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은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영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유일한 충청 주자인 홍문표 의원이 본선 레이스에 합류할지 여부입니다. 영남권에선 5선 주호영, 조경태 의원, 3선의 윤영석 의원이, 수도권은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틀간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를 벌여 오는 28일 8명의 예비 주자 중 5명의 본선 주자들을 정하게 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새로운 공정과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에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가전업체가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마이크로 LED를 이용해 만든 1억 7천만 원짜리 TV 시제품입니다. 화질이 선명하고 잔상이 남지 않는 게 특징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LED를 패널에 촘촘하게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화질 TV의 경우 1억 개 넘는 LED를 옮겨 심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그동안 상용화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신소재 필름을 이용해 LED를 디스플레이에 옮기고 심는 2개의 과정을 하나로 합쳐 이런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필름에 마이크로 LED를 붙인 뒤 레이저를 쏴 마이크로 LED를 이동과 동시에 패널에 접착시키는 공정을 한 대의 장비에서 모두 구현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를 스탬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옮기는 전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여러 번 옮겨야 되는데 동시 전사 접합 공정을 통해서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기존 공법보다 장비 투자와 공정 시간을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도 소재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낮추는 데서 더 나아가 일본 주도의 해외 시장 공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직접 말씀드리는 건 부담스럽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가격이 업계의 목표인 2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팀은 관련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2년 안에 스마트워치와 TV 등의 마이크로 LED 상용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년여간 대전 도심에서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 22건을 낸 뒤 보험금 8,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영무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80대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정부 청사역에서 근무하는 영무원 이승준 씨는 어제 오후 4시 영내를 순찰하던 중 현금 2,600만 원을 물품 보관함에 넣으려던 88살 A씨를 발견했으며 A씨에게 사정을 묻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해킹당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공공기관 사칭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했지만 다행히 E씨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걸리자 방역당국이 관련 업종 모든 종사자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습니다.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 등 4천여 명이 대상으로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기간 내 검사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선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업주 지인 등 확진됐습니다.